바로 쿠팡 사태입니다. 지난 주말에 난데없는 문자 한 통에 가슴 쓸어내리신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성인 4명 가운데 3명이 개인정보가 털린 이른바 쿠팡 사태인데요. 중국인 한 명에게 지금 뚫린 것 같습니다. 이 사태의 전말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쿠팡의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조사에 최대한 적절히 협조를 해서 이게 중국인 직원이 퇴사하면서 이걸 다 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6월부터 그 토큰이라고 해서 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약간 그 뭐 키 같은 거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해서 야금야금 다 긁어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그 사이에 쿠팡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오늘 사실상 전 국민이 털린 거 아니냐. 국민 배송 체계라고 불렸던 쿠팡. 지금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문 정보.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알려진 얘기,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가 된 건데요. 그 양지인 변호사님. 오늘 쿠팡 이용자 14명이 1인당 20만 원씩 배상하라 첫 번째 집단 손배소를 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될 가능성은 뭐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14명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그 규모는 더 앞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내가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에서 한 기업이 쿠팡 이번 사태보다는 더 적은 범위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일부 소비자들이 단체로 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1인당 1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라든지 판례를 비교해 보자라고 하더라도 이번 쿠팡 사태에서 20만 원 내가 배상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과도하다라든지 지나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지금은 14명이지만 추후에 많은 이제 뭐 법무법인이라든지 변호사들도 이러한 단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여기 있는 5분, 저 포함해서 다 쿠팡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14명만 손해배상 첫 집단 소송 스타트를 끊었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20만 원을 무조건 받아내고 너무 쿠팡이 이런 개인정보 털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불쾌감도 있고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내가 집단 소송을 하지 않으면 쿠팡 쪽이 직접 나서지 않는 한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에게 그 소송의 효력의 결과가 미치는 것이고요. 내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사실상 쿠팡이 자의적으로 우리가 모든 전 고객에게 어느 손해배상을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고객 내지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나서야 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러한 절차라고 판단이 되고요. 쿠팡에서 사과의 입장을 냈을 때 고객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어떤 보상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지점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비판을 가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지용 기자님, 여기 보면 오늘 이 1인당 20만 원 집단 손배소 첫 번째 얘기 말고 저는 이 내부 폭로 얘기가 눈에 띄는데 일단 진위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쿠팡의 IT 인력 반 이상이 중국인이고 심지어는 IT 매니저는 90%가 중국인이다 라는 익명 게시판의 주장도 나왔어요? 네, 어제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자신을 쿠팡 내부 개발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 한 명에게 뚫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눈길이 가는 글일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을 보면 쿠팡 IT 인력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고 매니저는
90% 이상이 중국 국적자라는 주장입니다. 예.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로 인해서 조직 내에서 중국인 카르텔이 결성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분기 퇴사하는 인원들은 한국인인데 퇴사한 만큼 인원 충원이 필요하죠. 인원 충원의 80%인들이 중국인이고 나머지 20%나가 한국인이나 인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중국인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번 사태도 개인적으로는 무분별하게 중국인들을 고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글은 삭제가 됐습니다. 진위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중국인 한 명에 의해서 이 많은 고객 정보가 나가게 됐다라는 주장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상황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이 내용의 진위 여부를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썼다 지운 익명 게시판 얘기지만 IT 관련 사람들 인력 절반이 중국인이고 그 매니저의 90%가 중국인이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단순한 익명 게시판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썼다 지웠다고 하더라도 지금 쿠팡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를 쿠팡 측도 어느 정도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중국인 개발자가 로그인 없이 접속 가능하다. 이제 현재 쿠팡을 그만둔 사람, 퇴직 후에 뭐 인증 토큰, 서명키라고 하지만 뭐 너무 어렵게 분석하기보다 그냥 과거 본인이 몸담았던 회사의 정보를 회사 그만둔다 해도 그냥 뭐 아무 거리낌 없이 혹은 제재 없이 다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성춘 부장님. 예. 아무리 쿠팡이 이 규모가 커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부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이 탈취되는 과정을 봤을 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이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인가? 쿠팡은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기업인데 예. 그 정도의 규모의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뭐 갑자기 늘어난 것도 옛날부터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외국으로 해외로 예. 해외뿐만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국내 해커들이 이런 것들을 유출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왜 안 되어 있었는가라는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혐의자에 대한 추적을 하기 위한 온갖 노력들도 해야겠습니다만 예. 쿠팡뿐만 아니라 지금 개인 정보를 갖고 있는 너무 많은 글로벌 기업들, 국내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회사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 이걸 막을 수 있을지, 어떻게 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좀 강력하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수치를 보면 3,370만 명이지 거의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특정 중국인 한 명에게 고스란히 유출된 셈인데 시민들은 2차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 누구인지 특정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속옷이나 개인용품들, 그러니까 개인적인 물품들을 구매한 적도 많고, 근데 이런 쇼핑 목록 자체가 유출이 되면은 불안할 것 같아요. 난감하더라고요. 경비원분들이 계신 것도 아니라 그냥 비밀번호만 누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공용 비밀번호, 공경현관. 아기가 자고 있으니 벨 누르지 말아주세요. 뭐 집 노약자 이런 만약에 이 소소한 정보까지 가족 구성, 어떤 생활 습관까지 다 고스란히 이게 다 노출이 됐으면 딱 어느 특정 사람만 타깃으로 잡아서 목표를 삼아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냐.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그 구자랑 변호사님. 오늘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중국인이 맞고 그렇게 추정이 됐다면 뭔가 중국 정부 당국에 국가 대 국가로 항의해야 된다. 야당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해외 순방 갔다 와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법정 예절 지켜라 뭐 이런 거를 이제 목소리를 내셨잖아요. 예. 그거보다 이게 더 큰 문제고 온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 문제인데 외교적으로도 모든 채널을 가동해가지고 사법 공조도 확실히 해달라, 범죄인 인도도 확실히 해달라 이런 메시지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뭐 중국 혐오다 이렇게 프레임 잡아가지고 아예 목소리 자체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시도도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중국 혐오가 아니라 중국의 범죄자에 대한 분노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엄벌을 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되고 나니까 저도 지금 사실 털렸어요. 쿠팡에서 문자가 왔거든요. 예. 근데 저도 효도한다면서 제 가족들의 주소록도 다 입력을 해놔가지고 심지어 저는 어머니한테 가끔 배송도 보내는데 예. 저희 어머니 신상뿐만 아니라 어머니 집에 공용연관 비밀번호가 지금 털렸어요. 저 예. 효도하려다가 지금 쿠팡 때문에 지금 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혐오다 이런 말 치우고 그 범죄자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범죄가 왜 계속되는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해도 오래 못 버팁니다. 결국은 돌아오는 사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기 어려운데 그걸 거꾸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람은 돌아가면 그냥 자기 나라에서 살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가깝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쉽고 안 잡힌다라는 것이 반복되면 우리나라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중국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 저기는 느슨해. 내가 범죄 저질러도 그거에 대해서 수사력이 미치지 못해. 이런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점인 게 나에 대해서 타겟이 되는 스미싱 문자가 온다. 그렇죠. 나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 국내의 그 누구보다도 중국 사람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이 방법은 반드시 막아야 되고 이 불안감은 국가에서 해소해야 됩니다.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 당연히 개인정보 다 각기 모르는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다 알고 있다. 성친 부의장님, 뭐 아까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쉐시 정권 여기까지 정치적 공방하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 혹은 중국인, 쿠팡 직원, 뭐 국적을 불문하고 뭔가 이 사람의 IP 추적과 중국 정부의 협조는 구해야 되지 않냐. 이건 뭐 온당하지 않냐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혐의자에 대한 뭐 그 범죄 현황이나 아니면은 이런 증거들이 명백하다면은 예. 중국 정부에 얘기를 못할 이유가 없겠죠. 중국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중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할 그 명분도 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들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다.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오히려 협중 문화로 협중 뭔가 이런 분위기로 이끌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아까 그 앵커께서도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의 저런 정치적 공세는 좀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본인 오히려 전 나경원 의원께 대묻고 싶은 게 본인의 과거 그 공세를 했던 걸 되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공세요? 왜냐하면 그때 자 대만과 중국과의 갈등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었잖아요. 예. 지금 다카치 총리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나경원 의원의 공세 때문에 뭔가 당시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했다면 다카치 총리 같은 지금 일본과 중국의 갈등처럼 불거지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실용적으로 대처했던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의 모습이 저는 바람직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정치적 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단어만 뺐다면 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 단어를 넣어서 이거를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 너무 정치적 공세로 몰고 간 건 아닌가 되돌아보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이 쿠팡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앞서 어제 그 정부 차원에서 과기정통부 긴급 현안 질의 때 대표이사가 박대준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러면 쿠팡의 창업을 주도했던 김범석 의장은 도대체 어딨냐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 대표이사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쿠팡은 한국 기업입니까? 미국 기업입니까? 법률상 미국 기업이 투자한 한국 법이 지난 7월 말에 저는 한미의원연맹 방미단 통해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미국 기업의 활동을 한국 국회가 가로막고 있다. 어느 기업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쿠팡이래요. 아, 쿠팡이 미국 기업이었구나. 안 기자님, 그렇게 공식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봄킴,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의장입니다. 근데 이게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창업주인 김 의장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법적인 걸 따져봤을 때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는요, 해외 체류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국회 청문회라든지 여러 번의 그 나와달라는 요청에 불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쿠팡 한국 법인 의장 등기 이사직도 사퇴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최고경영자의 법적 의무는 없다는 얘기죠. 즉 그렇게 청문회에 반드시 나올 의무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김범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에는 굉장히 친근한 이런 CEO의 이미지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라는 거. 이 부분이 이번 사태에서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사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와서 입을 열 필요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지금 얘기인데 예. 우리나라 성인 4명 중에 3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이게 대규모 이런 사태가 정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진 않고 김범석 의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뭐 기업의 수장이 이제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워낙 큰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기 때문에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부 여당,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준비한 6위 첫 집단 손배소 20만 원 배상해라라는 목소리까지 쿠팡 사태 짚어봤습니다.